안녕하세요. 시니어타임즈 김병헌입니다. 8월 5일자 시니어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의 취업 트렌드 세미나 개최 소식입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환경 속에서 재취업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신중년을 위해 굿잡 5060 취업 트렌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신중년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 50플러스 재단과 현대자동차 그룹, 고용노동부, 상상우리 등 4개 기관이 2018년부터 함께 추진하고 있는 신중년 커리어 프로젝트 굿잡 5060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올해로 4회째 진행되는 취업 트렌드 세미나는 신중년 맞춤형 취업 트렌드 사례와 정보 제공을 통해 중장년의 성공하는 취업 준비 및 방향 설정을 돕는 행사로 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뉴노멀 시대 일의 의미와 가치라는 부제 아래 진행되는 올해 세미나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취업 트렌드를 파악해보는 명사 강연과 사례 공유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사례 공유 시간에는 본인의 생각과 가치가 담긴 일과 삶을 선택한 세대별 사례자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MZ세대 대표로는 청년 도배사가, 신중년 세대는 청년 일자리 멘토, 브런치 작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굿잡 5060 참여자가 그 도전기를 소개합니다. 이어 빅데이터를 통해 알아보는 내일의 이정표를 주제로 진행되는 강연에서는 지난 20년간 빅데이터 연구를 해온 송길영 박사와 함께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 속 미래 사회에 신중년이 자신의 일을 찾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봅니다. 굿잡 5060 취업 트렌드 세미나는 18일 오후 2시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4일부터 50플러스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신중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전 등록 신청 및 생방송 만족도 설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쿠폰, 리사이클 제품 등을 증정하는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이성수 사업운영본부장은 평생 직장이란 개념이 없어지고 일하는 방식과 형태가 현재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신중년 세대가 미래의 변화와 트렌드를 미리 읽고 자신만의 일에 대한 가치관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해 5년차에 접어드는 신중년 커리어 프로젝트 굿잡 5060은 그동안 총 3,276명의 참가자 중 748명을 선발해 교육, 그중 422명이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2회의 모집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7차 참여자 총 60명을 9월 2일까지 모집 중입니다. 스타트업 또는 사회적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45세 이상의 퇴직자 또는 퇴직 예정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굿잡 5060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신청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제주도의 20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수행기간 공모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행기간을 공개 모집합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퇴직 전문 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 경험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행 업무 관련 경력 3년 이상 등의 참여 자격이 필요합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경력청 일자리 사업 참여를 위해 제주도가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 7개 기관이 참여 신청을 했습니다. 심양 사업으로는 무장애 관광 안내, 어르신 건강 매니저, 식습관 조리 및 서비스,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숲 해설 체험 등입니다. 수행기간 참여 자격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 법인, 출자, 출연기관 등입니다. 추가로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8월 9일까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과 혼디 네일센터 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 경제통상국장은 신중년 경력청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이 반영된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업이 발굴 선정되면 신중년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신중년 퇴직 전문 인력을 위한 일자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해 제주도는 약 5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3개 수탁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트래블 헬퍼, 마을 돌봄 매니저, 행복 이음 보듬 코디네이터 사업을 운영하며 4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인 요양시설 법령 제도 개선 필요를 공고한 인권위 소식입니다. 국가인권위는 7월 20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9개 노인 요양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인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노인 요양시설 운영 실태 점검 및 관리 감독 강화 등을 공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노인 의료 복지시설의 인권 침해 요인을 사전에 개선 예방하고 종사자들의 인권의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에 따라 서울 강남구, 경기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강원 춘천시, 충남 보령시, 당진시, 전남도 구례군, 경북 영덕군 등 전국의 노인 요양시설 9개소를 대상으로 2021년 11월 4일부터 12월 2일까지 방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신체 억제대 사용의 법적 근거나 세부 지침 미비, 낙상사고 방지시설 및 예방 대책 미비, 당뇨, 고혈압, 고지혈 등으로 식단 관리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맞춤형 식단 제공 미흡, 샤워실 내부의 폐쇄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요양보호사의 가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돌봄 공백 등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습니다. 인권위는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9개 노인 요양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입소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예부 점검 체계를 구축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인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노인 인권 지킴이단의 구성과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 시설 내 낙상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노인복지법에 신체 억제대 사용 관련 근거를 명시하고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 요양시설 내 전문 요양실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 발전시키는 등 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CCTV 설치 운영 시 인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 등을 공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노인복지시설뿐 아니라 아동, 노숙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에도 시설 생활인의 인권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니어 관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